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은 하루, 한국과 미국의 중국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크게 뒤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4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한국의 안보 족쇄인 한미 미사일 지침이 22일을 기점으로 철폐된 것인데요.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거리 5500km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한이 있을 때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구축한 한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격인데요. 이제 한국은 국가의 안보 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사거리 탄도 제한 등의 성능적 제한 없이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핑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이번 지침 종료로 인해 중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거리 지침 해제는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압박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우는 국산 신형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특히 공산당 정부 독재자들에게는 핵폭탄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1인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상식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게 있어 지도부의 제거는 곧 당분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핵공격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보다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사람은 아니었지. 무튼 상식을 초월한 고중량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포는 상식을 초월한 최대 마하 10 속도로 지면에 꽂혀 최대 1킬로톤 위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킬로톤은 TNT를 1000톤가량 모아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으로 지하에 구축된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레시 탄도 미사일의 파괴력이 1킬로톤 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의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핵무기를 제외한 최고의 미사일. 실제로 중국은 핵전쟁 발생 시 지도부가 대피할 수 있는 지하 핵벙커와 시설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구축된 지하 벙커 시설은 베이징과 인근에만 1만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 고위 간부들이 인접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인 중남에는 핵전쟁에 대비한 대형 지하 터널이 있는데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중남해에 22년간 거주한 리즈수이 박사에 따르면 이 지하 터널은 트럭 4대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 해방군 305 의원, 국방부 청사 등 베이징 시내의 요지와 직결됐다고 합니다. 또한 중남해에서 서북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삼림공원 지하에는 핵대피소가 존재하는데 이곳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통합전투사령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전역의 5대 전국 군사활동을 지휘할 정도로 핵심 장소입니다. 지난 2016년 시진핑이 군복 차림으로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죠. 북한과 중국이 현무포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판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무포의 타겟 자체가 국가 지도층을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현무포의 중장거리 개발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신변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현무탄도미사일의 위력은 핵무기에는 못 미치지만 유사시 활용 유용성은 더욱 폭넓고 군사 전략 시설 등만 요격하여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독재자에 있어서는 핵무기보다 더 피하고 싶은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한번 쓰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동맹국으로부터 핵보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반면 재래식 무기는 상대방의 핵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런 만큼 유사시 우리 군은 핵 확전의 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적국의 선제적 혹은 대량 응징 차원에서 현무 시리즈를 쓸 수 있습니다. 현무포는 지표상으로 핵무기와 같이 폭발력을 확산시키는 형태라기보다는 무거운 중금속 탄두로 지표 등을 뚫고 들어가 폭발해 방어 진지를 파괴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관통 위력은 미군이 보유한 최대 위력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두세 배에 달하는 전술핵급 관통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BU-57이 견고한 강화 콘크리트를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성능을 내는 것을 감안해 역산하면 현무포는 18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중 고위 간부들이 만약에 전쟁을 도발하고 지하 벙커에 깊숙이 숨어 있더라도 현무포 위치만 특정하면 정밀 타격해 말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현무포 개량형이나 후속형이 개발된다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1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개발해 실전 배치한 순항 미사일 중 현무 3B와 현무 3C가
각각 1000km와 1500km를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무인 항공기처럼 지형 지물을 따라 낮은 고도로 순항 비행하는데 속도는 대부분 음속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목표물 공격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포물선을 그리며 타격하는 형태로 음속의 몇 배 되는 매우 빠른 속도의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즉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더욱 적국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도 발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도달해 적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에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SLBM 지상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실전 배치될 국내 개발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이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6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강국이며 이제 무장까지 세계 수준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SLBM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과 동시에 중국의 해상무력 도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거나 어떤 사유로든 중국이 한국과의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경우 우리의 방공망과 더불어 1순위 타격 지점이 바로 지상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시설일 것입니다. 지상미사일 기지가 무력화된다면 우리 군은 즉각 대량 보복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 강력한 이격을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그 어떤 국가의 도발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중에서 잠행하다 발사하는 SLBM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억제 수단이자 압박 수단일 테죠. 한국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 여러 하천에서 대량의 담수가 유입되고 수중 쓰레기와 갯벌 등 음파를 산란 왜곡시키는 요소가 많아 잠수함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역입니다. 여기에 뛰어난 정수성을 지닌 한국 잠수함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중국 산둥반도 인근의 보하이만 입구까지 진출할 수 있는데 이 해역에서 베이징까지는 불과 600km로 현무 미사일이 6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과 SLBM 개발에 중국이 경계하는 일이 그다지 신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군은 1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SLBM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개발해 실전 배치한 순항미사일 중 현무3B와 현무3C가 각각 1000km와 1500km를 사거리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SLBM도 일단 1000km급부터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로 봤을 때 빠르면 2-3년 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800km의 사거리에 현무4를 개발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이 바뀌더라도 공력 특성 등만 재해석하면 중거리 현무 SLBM 개발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해를 자기 앞바다 드나들듯 군함과 잠수함을 무단으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쌍무문 시키들 지난 2월 중국 해군의 정보함이 서해 동경 124도를 넘어들어와 위협을 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경 124도 인근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지만 중국은 동경 124도 선을 자신들의 해상작전 구역 경계선으로 일방 선포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삼으려는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해군 경비함이 동경 124도를 지나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해군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은 위 해역 인근에 거의 매일 수척이 출몰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중국의 대표 해군 전력으로 꼽히는 북해 함대는 한국 서해와 가장 가까운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하여 한국 서해를 주무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해 함대의 주요 전력으론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한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4척이 꼽힙니다. 또한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라 이어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면서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어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의 길목이며 풍부한 해저 자원이 있는 곳으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중국 해서의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까지도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1년 국방비로 280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해군의 비중은 80%로 미국을 넘어선 세계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조선 기술력과 뛰어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개떼처럼 쏟아지는 중국의 물량에 여전히 수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은 비대칭 전력을 운용하고 증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현무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전력 세계 4위의 미사일 강국이며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자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해군이 나대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항모가 남중국해에서 깝치듯 이어도 근해에서도 기동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도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잠수함의 공격에 취약한 항모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고장나기 일수인 중국산 무기들로 주변국의 일진놀이를 해대는 시진핑. 그러나 전장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지하로 대피할 쫄보가 아니겠습니까? 지하는 추워서 입 돌아갈 텐데 따뜻한 현무 하나 놔줘야겠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